안녕하세요. 별빛하늘 이동주택 김일관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별빛하늘 이동주택의 동파 방지를 위한 영상을 한번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안에서부터 차분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예.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온수기에 있는 물을 좀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면대 옆에서 온수기 방향으로 물을 틀게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차가운 물이 자동으로 주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만 빼주면 얘가 물이 차면서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죽여주시고 전원을 꺼주신 다음에 온수기 밸브를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분 정도 이 안에가 물이 미지근해질 겁니다. 외부에 수도 인입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계량기라고 하죠. 이렇게 외부 쪽에 보면 수도 미터기 보통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걸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원격 조정 지침서라고 해서 쓴 물을 갖다가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뚜껑을 이렇게 따시면 여기에 수도 밸브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일체 갖다가 이렇게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 딱 이렇게 잠겨 있게 되면 건물로 나가는 물이 전체가 잠깁니다. 현재 저희가 외부 수도를 다 잠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각각의 밸브를 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온수와 냉수 중간 지점을 하게 되면 냉수와 온수가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밸브를 갖다 다 틀어주고 여기 수도 꼭지 라인도 다 밸브를 열어주고요. 그냥 밸브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예, 근데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은 온 쪽에서 한번 빼주고 냉수 쪽에서 한번 개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공기 인입 겁니다. 이쪽 배관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틀어주면 공기 주입이 되면서 이 안에 물까지 요게 냉수 드레인 밸브입니다.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쭉 물이 빠지게 되겠죠. 온수 쪽도 이렇게 틀어주면 자동적으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배관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걱정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온수기에 물을 빼야 되는데 그냥 요것만 내려서는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 좌측에 물을 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온스푼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그네슘 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찬물 물들이 잘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저희가 변기인데요. 이렇게 뚜껑이 보시면 항상 물이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도 물이 차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 요거를 물을 내려서 요 안에 물을 싹 뺀 다음에 자동차에 쓰는 이제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부동액이 있는데 그거를 한 2통 정도 해서 3통 정도를 부으면 요만큼 차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을 내려주면 이 안에가 부동액으로 찹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망가지는 곳이 이렇게 보시면 이 트랩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트랩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주로 오는 건데 요 안에 물이 차여 있으면 요 트랩에 또 같이 차 있게 되거든요. 요게 부동액으로 차여 있으면 겨울철에 한 20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물을 이제 다 뺀 상태가 되는 거고요. 현재가 잠겨 있는 상태고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잠그게 되면 온수기에 물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겨울에 온수기에 물을 빼거나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잠궈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외에 소비자들께서 요청하시는 외부 수도가 뭐 수도꼭지 하나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같이 물을 다 뺀 상태에 물을 틀어놓고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서로 인입은 그냥 역순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다 내려서 이렇게 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 외부의 수도를 틀어주면은 그냥 모든 게 다시 물이 다 찹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온수기에 물이 없으면 남은 상태 전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다시 물을 채워놓고 한 3, 4분 정도 있다가 온수 방향으로 물을 틀면 여기 가스가 빠지면서 퍽퍽퍽 소리가 나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전원을 넣고 온수기를 갖다가 한 7시 정도 되면 얘가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시 정도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온수기에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찬물 좀 유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수기의 전원을 전체 끄고
외부 쪽에 나가서 또 계량기에 있는 것도 잠근 다음에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해서 모든 밸브를 틀어놓고 드레인 밸브 2군데 온수와 냉수를 개방을 하면 배관에 있는 물은 모두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온수기 그거를 풀어서 온수기의 물까지 개방을 하시면 되고요. 변기에서는 물을 싹 다 내린 다음에 부동액을 부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외부에 저희가 수도 인입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선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이렇게 콘센트가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꽂아 놓게 되면은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를 너무 이렇게 막 촘촘히 감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100% 이게 녹습니다. 열선은 기본이 4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촘촘히 하게 되면 70도에서 80도가 되고 항상 보온재를 하나 덮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온재를 덮게 내면 이 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꽈배기처럼 느긋하게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분명히 보온재를 하나 덮으실 겁니다. 보온재를 꽉 싸매려고 하지 마시고 보온재를 갖다가 그냥 느슨히 덮어놓고 보온재 테이프를 갖다가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감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은 인양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저쪽 끝에도 하나 있고 저 뒤편도에서 4군데가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 날씨가 뜨거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서 거기를 헤라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좌측 내려가는 것과 이쪽으로 내려가는 부위에 이렇게 해서 박공을 저희가 덮어놓습니다. 요 밑에 부분에 보면 크로샤라는 걸 이렇게 대놨거든요. 요 안쪽에 보강은 되어 있지만 이 크로샤 부분에 이렇게 한번 싹 먼지를 닦아내고 실리콘을 찍은 다음에 우리 실리콘 헤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셔서 여기에 밀착을 잘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호에 이렇게 이제 실리콘들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씩은 다시 해주면 더 오래 쓰시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더 겨울에 사용하는 동파방지 예방법하고 여름에 이제 뭐 누수나 이제 뭐 비가 새지 않게끔 하는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요. 별빛 하늘은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으니까 방문하시면 더 좋은 거를 현장에서 직접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